싱크버스 반갑습니다. 진존슨입니다. 지난 이야기 14살 진존슨은 입을만한 옷가지를 찾다가 집 안방의 장롱에서 100수십 가지는 좋게 넘어 보이는 X등급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한다. 새로운 것에 눈을 뜬 사춘기 소년.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한 낯뜨거운 비디오 테이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관찰을 시작을 했고, 그 관찰은 쌈짓돈으로 복사된 비디오 테이프를 한두 개씩 파는 것으로 시작. 비디오 전파사 아저씨와의 딜로 든든한 거래처까지 얻게 되며 본격적인 비디오들을 대량 유통하여 말 그대로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이야기. 그러던 중에 잘 되는 사업의 연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큰일이 발생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죠. 네,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당시에 그 기자분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를 취재해야 된다고요. 사실 90년대 중반이면 이런 거 9시 뉴스 하이라이트감이었죠. 만 13세 중학생이 음란물 대량 유통 및 판매, 유통에 가담한 전파사 응모 씨와 판매책 땡땡군을 함께 검거, 이런 제목으로 나올 법한 그런 시대입니다. PD수첩이나 지금으로 치면 그 아래도 나왔겠죠. 대한민국 중학생 음란물로 학교를 병들게 하다, 그런 제목이겠죠. 교감실에서 저 때문에 교무회의 그런 게 있었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저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이게 사건이 너무 커져서 지금 기자들도 와있다, 강제 전학은 고사하고 퇴학을 면치 못할 거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저한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를 타셨어요. 한번 나가시면 반년 동안 안 들어오시는 거. 원양어선 여러분이 아는 그런 겁니다. 아들 퇴학 소식에 배 나가신 바다에 계신 아버지가 울릉도에서 정박 중인 그 민간선에 웃돈을 주고 속초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아들 퇴학 소식에 좀 당황하셔서. 그 다음날도 보호자이신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야 퇴학 처리나 그 밖의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이제부터 노하우도 있으니까 돈이나 벌자, 그런 생각으로 어린 나이의 개념 같은 게 있었겠어요. 교감실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교감실 앞 복도 처음 한치에서 딱 오시는데, 수염도 이렇게 완전 마도로스 같이 이렇게 딱 되게 거칠게 하시고는 그 비린내 나는 그 작업복 그걸 입은 상태로 그냥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교감실에서 갑자기 무릎을 딱 꿇으시고, 이놈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나왔고 제가 이렇게 배를 타면서 혼자 키워서 이놈이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봐주실 수 없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처음 보는 그런 모습. 당시만 해도 정말 친구 같고 술을 매일 드셨거든요. 매일 술 드시면 그냥 친형처럼 레슬링하고 하루 종일 아버지께 싸움 걸고 막 까불고 그런 거 다 받아주시는 그냥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날 그런 모습들은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소 그 열린 교육을 되게 주장을 하시던 저희 도덕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교감 선생님을 이렇게 설득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내용이 이래요. 도덕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저런 애를 사회로 내보내면 사회를 저주하고 더욱더 무서운 인생 낙오자가 된다. 우리는 저 아이를 감싸야 한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건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계시고 도덕 선생님이 그렇게 진짜 눈물로써 막 호소를 하시니까 그걸 듣고 점차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요. 사실 근데 팩트는 이게 전혀 아니었죠. 호기심으로 비디오를 그냥 팔았으면 징계라든지 근신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걸 기업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팔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당시 부사관, 그러니까 선임하사 월급이 60 얼마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 비디오 팔아서 번 돈이 초급 공무원의 서너 달치 월급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판매 수익금, 이걸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1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냥 10원짜리 빼고 돈이란 돈은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그 돈들을 어디에다가 숨기거나 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사실 되게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그만큼 많았던 돈이었고, 그 돈으로 당시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오락을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 진짜 이게 쓰기 힘들 정도의 대단했죠. 당시 그 정도의 돈이면. 그렇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감 선생님께 되게 나지막하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비디오는 팔기는 했지만 그냥 주거나 같이 보자고 빌려준 게 대부분이었다. 돈을 벌자고 하는 목적이 없었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죠. 친형 같은 아버지의 처음 보는
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나 때문에 도덕 선생님도 옆에서 막 울고 계셨으니까. 더 자세한 건 제가 직접 비디오를 복사해서 유통을 하고 장르별로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단골로 오는 친구들 3,000원씩 받고 비디오 바꿔주고, 비디오를 다른 친구들에게 되팔거나 이게 복사해갖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 고객 명부에서 제가 제명까지 했거든요. 뭐 이런 디테일한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알았다면 지금이어서 제 학력이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중학생들한테도 뭐 상상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 딱딱했어요. 정말 보수적이었고 뭔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선비스러웠던 그런 시절. 아버지께서 그러셨는지 선생님들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집안 뭐 사정이 이렇고 저러했으며 뉴스에 나올 만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었다. 지들끼리 뭐 다들 어린 시절에 누구나 그렇듯 그런 영상물들 좀 돌려서 나눠보고 한 건데, 이게 일이 이렇게 뭐 너무 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자를 다 돌려보냈어요. 사건은 일단락이 됐고 아버지와 학교 복도를 나가는데 친구들이 몰려서 우리 부자의 모습을 뭐 다들 쳐다보고 웅성웅성거리기도 뭐 하고 그러죠.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배에서 입으시는 작업복 차림에 뭐 머리와 수염이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면 완전 상남자인데, 당시에는 그게 부끄러워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되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문 밖을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너 얼마나 벌었냐? 제가 사실 오늘 학교 잘릴 각오하고 주머니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그 돈다발을 그 가방에 넣어서 왔거든요. 그 가방에서 꺼내서 그 돈뭉치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정말 사지하는 마음이었었죠. 어렸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돈뭉치를 이렇게 딱 받으시고 3분의 1 정도를 떼서 본인 주머니에 딱 넣으시고 나머지는 저한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돈을 떼어간 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나머지 3분의 1을 제게 돌려주신 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막 꿈뻑꿈뻑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여기 온 차비 급하게 하고 온 배값이다. 나머지는 네가 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다발이 진짜 너무 혐오스럽고 싫더라고요. 괜히 의지하고 서로밖에 모르는 부자 사이에 뭔가 의리 같은 거를 이렇게 확 깨트린 의미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돈다발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뒤를 제대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통수를 엄청나게 막 세게 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요. 그러고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대단한 새끼다. 뭘 해먹고 살아도 살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며칠간 있었던 일들, 뭐 긴장도 엄청 됐겠고 불안함도 있었겠고 학교 잘리면 어디서 뭐부터 해야 되나 뭐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말씀과 그런 위트에 그런 게 한 방에 확 녹아내려 들어가는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웃음이 막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더 느꼈어요. 그래,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대단한 새끼고 앞으로는 뭘 해도 정말 잘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단순히 거래를 위해서 돈을 받는 그 행위가 되게 재미있고 성취감이 있었던 거지, 어린 나이에 주변 사람들까지 아우르기에는 사실 너무 어렸어요.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실제로 어렸죠. 14살이면. 근데 그때 알아버린 거죠. 장사, 사업, 그런 것들을 하려면 꼭 필요한 뭐 추구 이념, 개념 뭐 그런 것들을요. 돈 많이 버는 법. 존슨이 제가 돈 많이 버는 법이라는 되게 주제 넘고 건방진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 14살 때 중학교 때 처음으로 돈에 대한 이 개념과 가치관을 뭔가를 바꿀 수 있었던 이런 저만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치관이라든지 뭔가의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정말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를 전혀 몰랐던 시절, 그런 개념 자체를 뭐 굳이 알 필요도 없었던 시절에 이미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제가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게 강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룰을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법?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엄청 많지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부끄러운 입장이지만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호기심과 추진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떨까 하고 머릿속에 자꾸 생각만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혹자는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망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 맞아요. 웹서핑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상이 필요해요. 근데 제 주변에 사업하다가 망하는 부류들을 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뭐 인터넷 보니까 어떤 게 잘 된다더라. 요즘은 뭐 어떤 게 대세라더라.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들 스토리텔링 좀 보다가 그 사람들의 표면적인 노하우 그런 것들에 심취해서 그런 걸 수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막상 뛰어들면은 현실은 엄청 다르죠.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생존에 필요한 실제 정보들을 얻으려 막 몸으로 이제 부딪히죠. 그건 가라앉는 배를 조금 늦게 가라앉게 하는 것일 뿐 결국은 가라앉아요. 호기심으로 사업적인 구상이 딱 떠오르면 그거에 대한 개요서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열린 정보 이게 수집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아요. 수집하다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건 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흥미만 있지 뭔가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딱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 고작 인터넷 정보나 후다 같은 것만 따면서 머릿속으로 사업체를 그려나가는 그 쉬운 작업마저도 사실 피로하면 안 되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하면 며칠을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 장사, 사업 잘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요. 인터넷으로 정보 따고 내 욕구와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 있었다면 그 후가 진짜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시작은 실제 오프라인으로 시장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사실 모든 비밀과 노하우들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인터넷은 필요한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도 같은 소스를 맛만 보여주는 거지 진짜 실력은 오프라인이 담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내가 손님으로 위장을 하던 아니면 단골이 돼서 편하게 접근을 하던 돈 주고 배우든 돈을 받으면서 경험을 쌓던 무조건 두들겨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과 추진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깊으면 깊을수록 되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취미가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저런 사업을 다 잘하더라고요. 경험이 많으니까 캐파가 크죠. 그건 당연한 거죠. 타고난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단순한 여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취미생활의 유통 및 가게구조, 기업 정책과 대입 등을 또한 생각하면서 되게 즐겨요. 실제로 사업이 되게 잘 되는 사업가들의 경우에는 취미생활을 활용한 추가 사업들을 뭔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아직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평소에 궁금했던 일, 궁금했던 사람, 궁금했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세요. 아까처럼 검색을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온라인이 되었건 오프라인이 되었건 일단은 무조건 몸으로 부딪혀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 얼마나 벌까? 간단한 입문 영상 몇 개 보시고 직접 스마트폰 들고 거리로 나가보면 그것조차 추진력이에요. 그거를 함으로써 나한테는 경험의 캐파라는 게 또 생긴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 썸네일과 제 컨텐츠의 제목을 보고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고 있는 이것도 호기심의 일부일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뭔가를 찾고 얻으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진을 해야 될 차례인 거죠. 벌써 두 편의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저는 돈이 엄청 많지도 성공을 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되게 먼 비즈니스맨이지만 돈 많이 버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작은 경험과 식견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작은 변화와 제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나름 어린 나이에 적지 않게 이슈가 되게 많았던 삶이라 주제는 뭔가 흥미롭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는 다양한 컨텐츠로도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싱커버쉬! 대한민국 우리 유튜버 구독자들이 모두 떼돈 버는 그날까지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진존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